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과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건지 이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헤드라인에 나온 바에 따르면 이젠 피봇 같은 거 너무 금리 중단 이거 기대하지 말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뭘 가장 핵심적으로 보셨어요? 일단은 그 성명서에 나오는 문구들은 네네. 좀 왠지 완화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일단은 그동안 축적된 금리 인상 효과를 앞으로 좀 고려하겠다. 그리고 경제 환경을 보면서 언제든지 스탠스를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는 사실 S&P 500이 한 3,900까지 좀 오히려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네. 오히려 파월의 기자회견 중에서 좀 이렇게 시장이 좀 거슬려하는 코멘트들이 좀 많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냥 약간 마지막 질문에서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마지막 질문에서 좀 연착륙이 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연착륙 가능성이 더 낮고 약간 좀 이렇게 많이 힘들게 많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을 했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증시도 신경 쓰지 않을 거고 네. 우리는 완전 고용과 물가 2%를 계속 강조했고요. 네. 근데 이제 완전 고용도 이 물가 2%를 위해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 저는 이번에 나온 내용이 사실 그래도 좀 시차를 두고 긴축 정책을 폈던 내용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고 보겠다 정도로 들리긴 했었거든요. 네. 물론 연착륙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단기적으로야 이제 좀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증시는 조금씩 급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맞출 수 없는 영역이고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완만한 증시 하락세가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장 큰 근거는 금리의 인상 속도가 어떠하든 연준은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2%를 맞추겠다라는 네. 게 지금 강력한 스탠스인데 보통 이제 공급이 잘 늘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이 물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물건이 많아지면 사실 물건 가격 내려가기 마련이니까. 네네. 그럼 기업 실적도 올라가고 금리도 낮아지니까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공급 증가가 장기간 잘 가능할 거냐를 고민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일단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좀 냉전 시대에 공식적으로 진입을 했고 전 세계가 함께 이렇게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시대는 이제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 공급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물건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환경이 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개입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에너지 가격에 계속해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입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냉전 시대, 시장 개입 그리고 노동 시장의 엄청난 변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이 막 늘어나기가 좀 힘들다는 가정을 해보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런 환경이 풀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좀 증시는 좀 하락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급이 풀리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이 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은 좀 길게 간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런 하에서도 네네. 좀 생산이 많이 늘어나려면 이제 여러 기술 발전이 조금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오토메이션 기술들이 발전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 노동력이 부족하더라도 좀 뭔가 효율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당연히 단기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좀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좋습니다.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한다는 걸 좀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짠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어떤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해 보면 네네. 결국에는 좀 고물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둔화 혹은 침체가 있을 거고요. 네. 이 세 가지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인 시장 개입이 많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다수의 보는 기업들은 지금도 주가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보험 산업에서 좀 기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보험주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만 네네.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보험주에 수혜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험주에서 좀 금리가 올라갈 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부가 조금 큰 프린시펄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 보통 퇴직연금 사업부가 크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하도 에너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해요. 왜냐면 네네. 탄소도 포집해야 되고 막 계속 이익 벌어들이면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 기업에도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생산량이 막 늘어날 때 좀 수혜를 보는 WES라는 기업을 가장 좋아하고 있고 그 오렌 버핏이 계속 사고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기업 좋아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기업으로는 철강입니다. 아무래도 그 철강 같은 경우도 계속 탄소 포집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 그 좀 생산 캐파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특정 철강 제품 가격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대비 100%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좀 그런 가격을 빠르게 올라가는 철강제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스틸 다이내믹스고 티코는 STLD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FOMC 이후에 여전히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다소 암울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투자 힌트가 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